안녕하세요. 제가 자료들을 모아서 여기 한 꼭지씩 올려드리는 것은 그 자료들이 대부분 SNS에서 고수에 해당하시는 분들, 특히 페이스북 친구분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특별히 보내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곳저곳에서 본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한 꼭지씩 만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6.25 전쟁 때 그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너무 흥미로워서 한 꼭지에 올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그 얄타 회담 이후에 그 6.25 전쟁이 한창일 때 이 사진에 등장하는 네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해리먼이라는 맨 처음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해리먼이라는 사람은 루즈벨트의 고문이었고 또 트루먼의 소련 특사였고 스탈린과 아주 절친이었다고 그래요. 이 해리먼이. 이 해리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당시 그 스탈린과 절친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는 그 중요한 무기 기술 같은 것을 전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인물로는 조지 마샬이라고 5스타이신 분인데 메가더의 상관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한국에서 너무 잘 싸워줬다고 그럽니다. 6.25 때. 그런데 너무 잘 싸우면 빨리 전쟁이 끝날 테니까 이것이 싫어서 6.25 전쟁을 좀 연장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그 메가더를 해고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조지 마샬 장군은 무엇을 했냐면 중국 특사로서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서 이중 플레이를 해서 결국은 중국이 공산화되도록 그런 역할을 한 1등 공신이라고 그럽니다. 이 마샬 장군은 나중에 유럽 재건 계획을 세워서 마샬 플랜이라는 타이틀로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리 트루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불필요하게 그 일본의 원자탄을 터뜨렸다. 6.25 전쟁을 3년 동안 끌어줬다. 이런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로 해리먼이라는 왼쪽 첫 번째 나오는 이 키 큰 남자가 여기 스탈린과 악수를 하고 지나가는 장면이 있죠. 근데 이 해리먼과 스탈린은 너무너무 절친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련을 어떻게 하면 강대국으로 만들어줘야지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전쟁을 치르기 위한 파트너가 소련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는 맨 처음에 그 독일에서 어느 정도 돈 그런 것을 후원을 해가지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거거든요. 유럽 그 역사를 보면은. 그런데 스탈린이 산업화를 하는 것까지도 이 해리먼이 지원을 했다는 것이죠. 즉 미국이 소련한테 전쟁 물자도 지원해 줬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스탈린은 미국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소련에서 그 중공업이 일어나게 된 것은 미국의 덕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이상한 구도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런 자료를 보면은 막 머리가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딱딱 정리를 시키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보통 흑과 백의 싸움으로 만들어야만 군산업이 일어나게 되죠. 일단은.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전쟁은
아주 좋은 구실이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보자면. 즉 한반도 전쟁을 통해서도 어느 쪽에선간 돈벌이를 엄청 많이 했을 것이고 그 세계 구도, 그 파워 구도가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북한은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때잖아요. 그런데 백범 김구 선생이 그 독립운동을 한 임시정부를 이끌고 그런 사람으로서 북한 방문을 하고자 했고 그 한반도를 그 UN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걱정을 했고 뭐 이랬던 그때입니다. 그때 북한에서는 김구 선생을 그 북한 쪽으로 들이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즉 북한 공산당뿐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지배 구도 속에서 그 독립운동을 한 쪽,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쪽은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이데올로기, 이념전, 정치적인 이념, 그러니까 좌우 대립 관계를 일부러 만든 그런 세계 구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흘러 지금 중국이 상당히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태가 되고 기술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영미권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강한 미국 쪽에서 나서서 뭐 트럼프를 위시해서 중심으로 지금 군사적으로 흑백 구도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중국을 하나의 큰 적국으로 이미 만들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술 굴기와 군사적인 이유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론은 누가 승자인지는 모를 일입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볼 때 러시아가 굉장히 그 군사 기술이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마하 5도 이상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차세대 미사일을 갖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을 러시아가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기술적으로 군사력 부분에서 앞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중국은 지금 전 세계에 그 비토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코백스에 동참하겠다. 코백스라는 것은 빌 게이츠가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어떤 정책이잖아요. 거기 동참하겠다. 그러면서 그 미국이 그 되도록이면 세계기구에서 지금 빠지고 뭐 코로나 문제도 빠지는 쪽이잖아요. 미국 쪽은 돈은 어느 정도 이렇게 후원할지언정. 그런데 중국이 오히려 전 세계에 백신을 공급하는데 글로벌 공공재가 되게 하겠다라는 쪽을 막 강하게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그 국제적인 비판을 좀 완화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그럽니다. 그 원인을 보자면. 그래서 근데 이것으로서 중국이 그 전 세계가 취하고 있는 그 비판력을 많이 줄일 것이냐, 이것은 모를 일이죠.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어제자 그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그때 열병식을 하는 것을 제가 이게 한경에서 보도한 건데 이게 조선중앙TV에서 보도했다 그러면서 그냥 보도를 하는 걸 제가 보니까요. 우연히 제가 주시한 것은 사실은 북한 일종의 정권의
변화 모습을 지금 저는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김정은의 옷차림이 왜 서양식으로 바뀌었을까? 이거는 그 인민복에서 대단한 변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굉장히 그 많은 변화를 줬다 또는 주겠다라는 자신의 스탠스를 옷차림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럼으로써 좀 더 한반도가 분리된 그 완전한 냉전 이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남북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김정은이 혼자서 무슨 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어떤 구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 김정은이죠. 그래서 세계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을 때 미하원 민주당 쪽에서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 입장이다라는 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 상황도 상당히 많이 변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